안녕하세요. 오전반 2조의 김홍희 문명근입니다. 저희는 일본의 엔티티 패실리티라는 신사업 프로젝트를 조사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건축계요, 컨소시엄의 구성, 빔의 실제 적용의 3번, 공정표까지 제가 발표하고 그 다음 내용은 무령은 하구가 발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앞서서 질문은 발표가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건물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본의 설계 이상인 엔티티 패실리티의 새로운 일본의 시노아시에 있는 새로운 사업을 건설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먼저 이 건물의 건축 계열을 설명드리자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5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는 철골조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934제곱미터,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엔티티 패실리티의 새로운 사업으로서 자신의 가진 모든 역량과 기술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기념비적인 빔 건축물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건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NCT 패실리티 컨소시엄의 구성입니다. 신사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구성은 건축주가 직접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참가했다는 그런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빔 이용 경력이 많은 경험이 다케나무 공텐이라는 이런 시공업체가 직접 그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이 엔티티 패실리티는 빔을 적극적으로 빔 FM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 RFP 즉 Request for Proposal을 통해서 이런 나머지 다케나 교리스 건설, 히비아 종합설비, 간텐코드 이 빔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을 선정함으로써 이 엔티티 패실리티의 빔에 대한 굉장한 도전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자세로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빔을 적용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모든 관련 업체들이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지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인지 취합을 하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각 회사는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툴들을 사용하여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의 통합된 포맷으로 합체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FM 시스템에 다시 통합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설계자는 의장 및 기본 설계를 위해서 라이노세러스를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구조 설계자는 테클라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구조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비는 캐드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모두 IFC라는 포맷을 통해서 네빗에 포함되었습니다. 네빗은 모든 이 데이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맷이었고, 그걸 다시 구분해서 3D 모델링 데이터는 나비스 워크를 통해서 취합되고, 그다음에 빔 속성 데이터 즉 코비라는 데이터는 코비 스프레드시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취합되었습니다. 나중에 FM 즉 건물 패실리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다시 IBM 맥시모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엔티티 패실리티의 자체적인 F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시 데이터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빔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통합되었습니다. 이게 통합된 모델이고, 그리고 이 각자의 사용된 데이터들입니다. 이 왼쪽 하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건축 설계,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프레임 셀, 기초, 그리고 가구나 계단 등 기타 부분하고 설비 등이 모두 통합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3D 모델링, 즉 빔 3D 모델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설계사의 라인으로 만든 기본 모델링, 그리고 테클라 스트럭처로 만든 기본 철골 모델링, 그리고 기초 모델링, 그리고 캐드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설비 모델링이 모두 통합되어서 이러한 통합 모델링, 3D 모델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기타 데이터들을 나비스 워크나 아니면 코비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통합해서 코비 형식의 파일을 디벨롭하면서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IBM 맥시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엔티티 패실리티의 독자적인 빔 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실리티 매니지먼트에 이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코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는 컨스트럭션, 오퍼레이션, 빌딩,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로 건축물에 대한 비그래픽적인, 즉 건축물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나 정량적인 데이터를 조직하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통합하여서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의 모든 냉난방 부하나 아니면 등 건축 소요나 아니면 하중 같은 데이터들을 모두 손쉽게 접근 및 관리하도록 한 데이터 관리 포맷입니다. 건물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 각 회사들이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작성된 모델링을 통합하고 이를 한 곳에 공유하여 각자 필요한 도면들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고, 즉 이 3D 모델링에서 각자의 도면들을 추출할 수 있고, 부재들의 간섭 및 공사 중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담당 회사들이 모든 도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도면을 용이하게 수정하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상호 체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그 다음에 그 공기 단축, 즉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여서 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준공 과정, 즉 기존의 준공 과정과 그 다음에 빔을 활용했을 때 공정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공정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준공 과정에서 기존의 준공 과정과 빔을 활용해서 하는 준공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실시간으로 변경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설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일어나기 힘든 빔과 FM 연계를 이 빔을 활용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인도와 동시에 또 하나의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빔 FM으로 인해서 건물에 준공되는 후에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인해서 인도와 동시에 건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크나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시공회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설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확인하고 도면을 제작성하고 그 다음에 현장 작업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설계자, 시공자 아니면 구조 설계 이쪽에 각각의 도면을 작성해서 이거 도면을 비교해가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소통의 부재나 아니면 소통의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빔을 이용하면 시공회사가 문제를 발견하고 동시에 이 공통된 모델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시간대의 문제를 각 협업사들이 확인하고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받아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준공 중 생기는 시공 과정 중 생기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공기 지연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학부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빔 설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마감되고 가상 준공에서 예측한 모습과 실제로 시공되어진 모습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완성된 통합 모델링 파일이 이미 필요한 구조, 설비, 마감들이 전부 다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시 모델링하고 렌더링 돌리는 사람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기존의 시간을 투자해 작업하는 렌더링을 하는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더 효율적인 작업과 정확한 예상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건축주와 시공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해와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빔 설계를 하게 되면 냉난방, 환기 등의 공조 시스템과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을 모두 포함한 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의 간섭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배관을 구성하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NTT 퍼실리티 신사업도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서 진행하여 간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기관에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빔 시뮬레이션의 이점입니다. NCC나 바사리, 팔콘토 앨리스와 같은 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간단한 조형물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른 결과물을 나타나게 되는데, 기존의 모델링 시뮬레이션과는 다르게 빔은 설비, 마감, 구조, 기초 등이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적절한 설비 규모를 정하고 불필요한 설비를 제거해서 비용 절감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빔 설계 적용은 준공 과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후 시설의 유지 보수 시에 문제가 발생된 곳을 실제로 찾아가지도 않고도 그림과 같이 화면을 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보수의 기록들이 저장되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리가 되면서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유사 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데이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준공 및 준공 후 과정에서 여러 장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장점들이 NCC 퍼실리티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어떤 이점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용 절감에 큰 기대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는 LCC라는 척도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LCC는 60년간 운영하는 조건의 모델로 계산하여 107억 원엔입니다. 그중 51.3억 엔을 보수 점검과 수선 관리 비용으로 가정한다면 빔 FM 연계들을 통해서 약 10억 엔, 하나로 104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량효과가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19.6%, 약 20%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이아그램과 같이 76%에 대한 운영 및 유지 부수 비용의 대략적인 부분들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에서 40%가 넘는 비용이 자료 수집 및 정보 확인 등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이 준공 후 준공 도면을 다시 그리고 현장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데, 따라서 이 빔 모델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시 준공 현장으로 가서 도면을 다시 그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들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큰 이득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렇듯 빔 설계를 적용하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한계점도 고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NT3 퍼실리티 신사업의 프로젝트는 사실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자, 그 건축주와 설계 시공자가 같았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데이스트 관리자, 시설 관리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만약에 이런 점들만 개선이 되어지고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나 어떤 방안이 마련된다면 훨씬 이러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거를 느끼게 되는지 소감을 발표하고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빔이라는 게 앞으로 추후 그 건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패러다임, 즉 제가 앞으로 설계자가 되면서 건축가가 되면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면 저는 이 패러다임을 빠르게 적용해서 빔에 대한 그 빠른 이해와 그다음에 빔에 대한 실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빔에 대해 처음과 끝을 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빔이 되게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건축 설계 및 시공에 적합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차후에는 그런 한계가 좀 더 개선되어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랜 친구들 같이 작업하면서 재밌게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저희 조원들이 같이 즐겁게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어요. 그다음에 저희의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엔티티 패실리티 커스터머 스토리라는 그 PDF 파일과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그리고 일본의 엔티티 패실리티가 직접 작성한 이 파일들을 기초로 하여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